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영준입니다. 전 시간에 제2의 성에서 사이보그 선언까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강의 끝부분에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부, 2부, 3부 총 3부작으로 제작되었고, 제작 기간도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에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와 우리의 강의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섹스 혹은 생물학적성, 그리고 젠더, 사회적성, 그리고 성정치로 번역되는 섹슈얼리티, 이 세 가지 개념상 어떤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그 생물학적 성에서는 여성이 어떤 학문의 혹은 연구의 혹은 어떤 관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성 혹은 성정치로 넘어가면서 점점 여성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스스로 말하는,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어떤 주체에게 비춰지는 대상인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발언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1부, 2부, 3부는 1부는 이제 변영주 감독이 당시로서는 아직은 낯설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상으로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결한 필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카메라를 갖다 댔고, 또 변영주는 그 스스로, 감독은 그 스스로 어떤 위안부 성노예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어떤 사건이 스스로에게 자각되고 말하는 처음의 순간에서는 항상 그것이 대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미니즘에 관련된 논의에서는 생물학적성, 그리고 사회적성, 그리고 성정치에 이르면서 점점 여성 문제가 대상으로서의 문제에서 그 주체의 목소리를 받아쓰는 그런 학문적 관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역시 이 3부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점점 어떤 카메라와 거리가 있는, 또 감독과 혹은 제작자와 거리가 있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카메라와 가까워지고 밀착되면서 그 스스로의 목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상화됐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그 문제가 조명되기 시작할 때는 최초의 그런 어떤 대상화됐을 때, 그리고 그 문제에 처음으로 접근할 때 그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나 발언들, 또 카메라나 제작자와 아직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카메라와 제작자가 아직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접근이 어려운 시기에 했던 말들과, 또 이제 3부로 점점 2부, 3부로 지나가면서 점점 더 밀착된, 그리고 더 섬세한 목소리의 차이, 그 낮은 목소리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의 영상을 다 같이 보시면 좋고요. 혹시 불가능하시다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겠습니다. 굉장히 잘 해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 세 가지 관점들, 또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대상화돼서 연구되는 시기에 어떤 필연적 한계,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점점 더 섬세하게 접근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변영주 감독의 다른 영화인데요. 변영주 감독이 화차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어요. 어떤 일종의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고요. 일종의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화차는 기본적으로 화차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군이 있지만, 화차는 지옥에서 죄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화차는 수레인데 불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죄인들을 옮기는 수레에서조차 고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화차라는 제목에 담은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화차로 형성화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화차를 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점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변현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하고 영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목소리에 나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들의 청춘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겪었던 고통들은 계속 반복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남은 노년을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면서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차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탔던 화차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 화차라는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상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차라는 영화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 중에 괜찮은 리뷰를 링크를 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식민지와 제국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조선과 제국인 일본 사이의 어떤 문제일까?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문제일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일까? 아니면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의 젊은 여성들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당시에도 어떤 일상적인 삶을 누렸을 텐데, 당시에 가장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딸들이 거기에 끌려갔고, 또 위안부에도 끌려가고 자위대에도 끌려갔습니다. 위안부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위대는 가가지고 성을 착취당한 게 아니라 가가지고 노동을 착취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위대하고 위안부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민감한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위대인 할머니들이 본인을 위안부로 생각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일만 하다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성착취를 당하지 않았는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위대 할머니들은 그게 위안부와 다르다는 것이 또 굉장히 섬세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저희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주지 않으려면 자위대와 위안부를 구별해야 섬세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민 당하는 국가, 또 식민 통치하는 국가의 문제인지, 남녀의 문제인지, 아니면 빈부 혹은 권력의 있고 없음의 차이인지, 이런 세 가지 층위가 중증적으로 겹쳐 있는 거거든요. 겹쳐 있는 거에서 이제 성정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건 링크들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전체적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글을 짧게 써서 올리는 과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걸 요약하면 세 가지죠.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최초의 연구를 시작할 때, 최초의 학문적 대상이 될 때는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객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서로 계속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분화하면서 점점 더 그 대상이었던 것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말하게 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것들과 오버랩 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이 끝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현대에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영화 화차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한때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현대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어떤 집안,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계속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어떤 자기의 업보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지점들이 상응하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 끝으로는, 세 번째로는 식민지와 제국의 문제, 또 남녀의 문제, 그리고 권력과 자본이 있음과 없음의 문제, 이 세 가지 층위가 서로 겹쳐 있는 그런 섬세한 지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로만 한 400자 내외로, 빈칸 포함해서 400자 내외로 간략하게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